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인류 역사라 하는 것은 이 대자연 섭리가 성숙됨에 따라서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지, 인류 역사와 자연 섭리가 각각 노는 게 아니야 절대로. 왜 우리 상제님이 이 땅에서 이 시점에 오시게 됐냐? 지금은 틀이 바꿔지는 때야, 틀이. 지금은 열매기 문화, 성숙된 문화, 통일된 문화, 하나인 문화. 그 문화권은 전 인류가 생활을 하는데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는 인류 보편적인 말이야. 그런 그 통일된 문화 말이야. 그게 바로 우리 증산도 문화, 증산 상제님의 그 새로운 문화권이다 이 말이야. 이 시간에 우리 증산도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근데 상제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된 배경, 증산도의 존재 이유, 우리 증산도 사명, 이런 세 가지를 간추려서 내가 대략 다시 한번 정리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우리 상제님이 이 땅에서 이 시점에 오시게 됐냐? 인류 역사라 하는 것은 이 대자연 섭리가 성숙됨에 따라서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지, 인류 역사와 대자연 섭리라 하는 것은 불가분리한 연관작용을 맺어가지고 있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와 자연 섭리가 각각 노는 게 아니요 절대로. 대자연 섭리라는 것이 타원형 궤도 지구가 태양을 안고 한 바퀴 회전하는데 129,600도라는 이런 시간을 가지고서 한 바퀴를 회전을 해요. 우주연도 마찬가지요. 지구연은 129,600도, 우주연은 129,600년. 연과 도만 틀릴 뿐이지, 우주 변화 원리에 의해서 한 바퀴 돌아가는 것은 역시 똑같아. 뭐 머리털만큼도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은 알기 쉬우게 우리가 1년으로 한번 비교해서 이렇게 볼 때 129,600도를 절반을 째기면은 64,800도거든. 그러니까 전반의 64,800도는 그게 봄, 여름이야, 봄, 여름. 또 후반기 64,800도는 가을, 겨울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봄, 여름이라 하는 것은 묶어서 얘기하면 분열 발달 과정이고, 가을, 겨울, 후반기 추동 64,800도라 하는 것은 통합수장 과정이야. 그러니까 이 자연섭리라 하는 것이 봄, 여름이라 하는 것은 분열 발달하고, 가을, 겨울이라 하는 것은 통합수장하고, 그러니까 1년 지나가는 것이 분열, 통합, 분열, 통합, 그 작용만 해요. 그러는 뒤에서
우주 만유가 생장염장을 한다. 생장염장. 봄에는 물건 내고 여름철에는 기르고, 가을이라는 것은 봄에 물건 나서 여름철에 기른 그 진액을 전부 뽑아 모아가지고서 열매를 맺고 결실을 한단 말이야. 통합, 성숙, 하나임, 이런 작용을 해요. 이런 이치라 하는 것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인위적으로는 어떻게 이 대자연을 정복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이런 자연 법칙에 의해 가지고서 이때는 요 하추 교착에 가지고서 인류 역사라 하는 것이 여기 와서 기존 문화권, 기존의 그 허상, 이것이 다 정리가 돼 가지고서 새로운 문화, 쉽게 얘기해서 역사적인 의미에서 볼 때 2000년이나 3000년 전 그 문화권이 현재를 사는 인류에게 그게 맞는 것 같으면서도 역사는 진행이 됐다. 그래서 지금은 기존 문화권이 있는데 그게 현재를 사는 사람들에게 적응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사람도 그 문화권에 수용을 안 당하려고 그러고, 또 기존 문화권이 현재를 사는 사람들을 수용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현재를 사는 사람들은 문화권이 단절돼서 갈 데가 없다. 지금이 때가 그렇게 된 때요. 지금은 현재를 사는 사람들의 생활 문화까지도 내가 창조의 경쟁 시대다 하는 얘기를 근래 와서 곧잘 하는데, 창조의 경쟁 시대요. 뭐 생필품 하나라도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그건 결론적으로 망하는 수밖에 없어. 그저 묶어서 창조의 경쟁 시대다. 지금은 틀이 바꿔지는 때예요. 틀이. 선천 역사적인 문화권을 가지고서는 이것으로서 이건 자연, 이건 도태되는 게 자멸되는 때예요. 자멸. 그건 자멸되고 새로운 문화. 이 지구상에서 60억 인류가 말이지, 갈망하고 동경하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이런 새 문화를 찾는데 그걸 들고 나오는 사람은 누구고, 어디서 어떤 형태, 무슨 문화권이 등장이 되느냐 하는 바로 문제는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증산도 문화, 증산상예님의 그 새로운 문화권이다 이 말이에요. 이 상예님 문화권이 우리 한반도에서 나와가지고서 후천 5만 년 동안 전 인류가 그 문화권에서 살다가 천지와 더불어 같이 끝나는 그런 문화권이야. 그래서 지금은 열매기 문화, 성숙된 문화, 통일된 문화, 하나인 문화, 그 문화권은 전 인류가 생활을 하는데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는 그런 문화야. 그게 인류 보편적인 말이야. 그런 그 통일된 문화 말이야. 우리 상예님의 문화권은 정치, 종교,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각색 부문이 그 문화권 속에 전부
전부가 다 함축돼 있는, 과거에 그런 문화권이 어디 있었나. 그 문화권이 바로 그 열매기 문화권, 그 성숙된 문화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천지와 더불어 매듭을 일 수 있는 그런 문화권이요. 요 하추교착의에 이런 문화권이 나온다는 것은 이건 아주 대우주 천치권이 형성될 때부터 그렇게끔 되게끔 그게 아주 그렇게 결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게 본래. 이것은 아주 역천불변하는, 하늘이 변한다 하더라도 다시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원리요. 이게 대자연의 법칙이다 이 말이야. 1년에 추나추동 생장염장이라 하는 것은 억만년이 가도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 봄에는 물건나고 여름철에는 기르고, 가을이라 하는 것은 봄에 물건나서 여름철에 기른 그 진액을 뽑아 모아서 결실을 하고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야. 겨울에 가서는 폐장을 하고 새봄이 되면 다시 새싹이 나온다는 거. 이걸 누가 바꿔놓을 수가 있나. 이 우주만유라 하는 것은 그렇게 대자연 섭리에 의해서 왔다 가는 것이요. 이런 법칙에 의해서 인류 역사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인류 역사라 하는 것은 대자연 섭리가 진행됨에 따라서 인류 역사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주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저 인류 역사는 제멋대로 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게 아니야. 내가 조그만 것을 하나 비교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뭐 여러 얘기할 거 없이 저 씨족이나 부족 집단 때 말이야, 우리 조상들이 살 때 말이야, A라는 무족하고 B라는 무족하고 말이야, 자기네끼리 무엇이 틀려서 말이야, 싸움을 한단 말이야. 그때 무기가 무엇 되겠어? 제워 그냥 흙덩이 돌 그런 거 밖에 더 있겠어? 그런 거 가지고 서로 그저 냅다 때리고 집어던지고 말이야. 한바탕 그렇게 해서 여러 백 년을 그렇게 해서 투쟁을 해내렸단 말이야. 그러다가 어떤 참 근래 노벨상을 탈 만한 사람이 나와서 나무를 가지고서 전쟁 무기를 만들었다 이 말이야. 그 목국토요, 그 목국토. 뭐 축창 같은 것도 만들고 말이야. 뭐 그때 사람들이 무슨 오행 상생상극을 맞추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 자연은 이치가 그렇다 이 말이야. 나무 떼기를 가지고서 전쟁 무기를 만들었다. 그렇게 한동안 싸워내려다가 어떤 또 영특한 사람이 말이야, 쇠붙이를 가지고서 전쟁 도구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무슨 뭐 철퇴도 나오고 뭐 창도 나오고 칼도 나오고 도끼도 나오고 뭐 쇠붙이 그런 거 나왔을 거 아니야. 이치가 그게 근극목이란 말이야. 근극목. 그게 이치여. 그렇게 한참 내려다가 어떤 또 머리가 영특한 사람이 말이야, 불무기를 만들었단 말이야. 불무기. 뭐 지금은 뭐 원자탄 같은 것도 다 나오고 있으니까 별거 다 나오지 않았어. 뭐 장거리포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원자탄도 나오고 말이야. 뭐 핵무기 뭐 화극금이란 말이야. 화극금. 화극금 아니요. 앞으로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수과니까 수극화. 수라는 것은 북방일육수 현무 아니요. 그 조화라 조화. 그건 매듭 짓는 겨. 이때는 요 하추교착이 여름 이 극기에 가서는 그렇게까지 돼버리고 마는 겨. 그렇게. 그러고서 통일된 하나인 결실 문화가 나와. 결실 문화. 상인이 문화가 바로 그런 문화예요. 그렇게 새로운 문화. 그래
그런데 그런 문화를 들고 나올 양반이 어째 꼭 우리나라에서 정산상제님이 왜 우리나라에서 오셨냐? 그 이유부터 말해야 될 거 아니야. 일본 같은 데서 올 수도 있고 미국사도 올 수 있고 말이야. 수백 가국에서 어디사고 올 수가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우주의 주제자가 꼭 우리나라에서 오시게 됐냐? 우리나라는 지구의 혈이여. 여기가 지구의 혈. 여기가 그 세계 지도를 암만 눈 감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를 이렇게 딱 중심에서 놓고서 일본이 이렇게 해서 이 본주, 사구, 구주 이렇게 해가지고서 말이야. 저 부산 태종대에서 보면 말이야. 구주가 바로 그 건너요. 딱 이렇게 쌓았다 이 말이야. 이게 내 청룡이요, 요게. 요 일본이 내 청룡이요. 다시 얘기하면은 집으로 말하면 담장하고 같은 게고, 울타리하고 같고. 일본 나라가 우리나라를 바람나게 해준 거야. 이게 내 청룡이고, 저 아메리카가 얘 청룡이요. 또 황해바다 건너 중국 대륙이라 하는 것이 저 싱가포르까지 말이요. 그게 네베코요. 저 아프리카가 이베코요. 이렇게 가지고 우리나라가 딱 이렇게 해서 중간에서 말이요. 혈로 이렇게 떡 됐단 말이요. 그리고 황해는 요 내명당수요 이게. 요하, 난하, 황하, 양자강 이런 물이 전부 황해로 다 흘러들어오잖아. 요 물이 어디로 꼭 빠져야 되느냐 하면은 정확하게 저 대만 해협 그걸 파라구려 파라고 하는 일은 물 빠지는 데가 협소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무슨 조정돈이 금문돈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해협이 굉장히 좁고 저 구주서 대만까지는 사실이 그 물 밑에 이렇게 보면은 거기가 전부 대만까지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를 싸고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구의 중심지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랜 옛날부터 인류 문화의 모태가 우리나라 문화야. 우리나라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전 인류의 문화가 전부가 다 나갔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선 우리나라 역사가 한 9,000년 잔뜩 되는데 우리나라는 역사가 단절돼서 그걸 몰라. 우리나라가 9,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2100년 역사라고 저 위만조선사부터 우리나라를 갖다가 끄집어 갖다 대거든.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2100년밖에 안 됐냐? 그 이유는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역사가 단절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고려 때 말이요. 왕시도 왕근태조 400여 년 근 500년 동안 불교를 수입해서 말이요. 고려 국교가 불교 아니야 불교. 불교를 국교로 삼았다 이 말이야. 2조 500년이 와서는 유교를 수입했거든. 그렇게 한 1000년 동안 남의 나라 그 이색적인 종교를 신앙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잃어버렸단 말이야.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문화권을 순수하게 그냥 지켰으면은 뭐 그런 일도 안 됐을라는지도 몰라. 30여 년 칠곡적 정책하에서 말이야 식민 통치를 당했다 하더라도 역사는 안 잃어버렸을라는지 모르는데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36년 동안 그러면서 역사가 망해버렸어. 역사가. 그런데 식민 통치를 할 때에
식민통치로서 영원히 천년 만년이 내려가더라. 저희 식민지화 시켜서 말이야, 노예처럼 부려먹고 말이야, 동화를 시키겠다 하는 그런 정책이니까 말이야. 역사를 말이지 말살시키고 말이야. 그 식민통치에 합치되는 역사를 꾸며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나라 역사 다 말살시켜버리고서 그러고서 우리나라는 위만조선서부터 출발을 했다. 그 이상은 다 잘라버렸어. 그건 다 거짓말이다 말이야. 우리나라는 9천여 년 역사를 가지고 있어. 그 인류 문화의 아주 뿌리여. 못해. 그래서 우리나라는 역사도 단절 잃어버리고 말았다. 참 통탄할 일이지. 그런데 이제 그걸 따지기 이전에 때는 하추교착의에 이런 시기를 당했고, 그러자 상인이 오셔서 우리나라 민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아까 내가 서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같이 요 시기에 가서는 우주의 주제 해자가 우리나라에서 꼭 그렇게 온다는 것이 이 대우주 전체권이 형성될 때부터 아주 이건 매련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정해져서 오신 것이요. 그냥 만일 뭐 우연히 오신 것도 아니고 꼭 이 지구상 우리 대한 조선 땅에서만이 그런 절대자 우주의 주제자가 꼭 오시게 돼 있고, 그래서 그 양반이 오셔가지고서 이 세기 말에 도저히 이래 가지고서는 전 인류가 살 수 없고 또 천리도 더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묶어서 얘기하면 서신이 사명에서 만유를 얘기하는 말이요. 서신이 사명에서 만유를 전부 매듭지어서 말이요. 이렇게 하는 그런 절대자. 바로 그 절대자가 우리 상제님이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상제님이 오셔서 거기서 천지공사를 행하셨는데, 천지공사라는 것이 이 세상 둥그러갈 후천 세상에 판을 짠 거예요. 판. 그러면 이 세상은 상제님이 판을 짠 그대로, 그게 바로 인간 세상에 이렇게 표출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정산 상제님이 천지공사 보신 그 내용 이념을 알 것 같으면은 이 세상이 둥그러간 아주 그 법칙을 알아. 법칙을. 그 속에 이 세상이 어떻게 둥그러가는 걸 그대로 다 있어. 그대로. 청산상제님의 그 천지공사의 이념이 그런 절대적인 말이야. 정치, 종교, 경제, 문화, 사회, 이런 하나의 문화권, 성숙된 문화권. 지금은 이 지구상에서 어디 매달릴 데도 없고, 기존 문화권이라는 게 다 끝나지 않았어. 다. 인간 세상에 나오는 문화라면은 사람 사는데 도움이 돼야지 말이야. 사람 사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건 인간 세상에서는 그 이시야 필요치 않은 게요, 그게. 새로운 전 인류가 말이야 살 수 있는 이런 새 문화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이 말이야. 궁금해서 서점에 가서 무슨 새로운 한 소식을 얻을까 하고 가서 책 뒤져봐야 거기 뭐가 있나. 꽃 피는 아침 달 뜨는 저녁, 다 그거요. 화조월서. 거기 뭐 더 있어? 지금은 원시로 완보는 안 돼요. 초목도 가을 되면은 낙엽이 구근하고 말이야. 그 진액을 전부 내년을 위해서 뿌리로 다시 진액을 돌려보내요. 아니 천리를 어떻게 그역하나. 그게 자연섭리인데
대자연의 섭리요. 그게 무슨 뭐 어떤 사람이 무슨 이론 가지고 그게 성립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은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교육시켜야 되고 말이야. 바르게 살아야 되고. 진리는 열매기 진리, 결실 진리, 성숙된 진리, 하나인 통일된 진리, 이렇게 전체 전 인류가 다 맛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말이야. 보편 타당해가지고서 어느 사회 어느 시대를 막론해놓고서 전 인류가 암만 오래 믿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게 진리고, 사람 사는 세상은 그런 생활문화가 요구된다 이 말이야. 이런 이 생활문화, 상인님 진리는 생활문화요. 이 진리가 바로 요 하주 교차기를 맞이해서 상인님이 이 세상에 이 새로운 통일된 진리를 들고 나섰다 이 말이요. 억만년이 가도 더도들도 없는 그런 진리. 그런데 상년이 9년 천지공사의 총 결론이 뭐냐 하면은 위통이요. 상년님 말씀이 선천개병 이후로 말이야, 하늘 땅이 열린 이후로 수재나 한재나 전쟁의 겁재가 서로 번갈라서 이 세상을 진탕했다 했으나 아직까지 병검은 크게 없었다 이 말이야. 내가 천지공사를 맡아봄으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큰 겁재는 다 물리쳤으나 오직 병검만은 그대로 두고 너희들에게 의통을 전해준다. 앞으로 괴빙이 돌 때는 오다가도 죽고 가다가도 죽고 서사 죽고 밥 먹다 죽고 말이야. 몸돌이 길려가가 없이 흥수밀 턴다 말이야. 의통을 잘 알아두라. 사람을 많이 살릴 것 같으면은 영원한 복을 얻는다. 그 좋은 결론이 그게. 사람은 본질적으로 마음을 선량하게 가지고 천지에 공을 쌓아야 말이야. 그게 진리라는 차원에서 그게 잘 될 수도 있지. 남부터 잘 되기야 나도 잘 되는 거지. 천지에 공을 쌓아. 공덕 중에 가장 큰 공덕이 뭐냐 할 것 같으면 포교하는 공덕이 그중 크다. 그 상인님의 말씀이요. 듣고 안 듣고 간에 말이야 10번씩은 얘기해라. 이 지구상에서 누구든지 상대할 때 절대 비꾸러진 얘기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말이야. 남에게 믿음성 있지 말이야. 사람이라 하는 것은 무슨 신앙을 하고 안 하고 간에 이 사회 속에서 공명정대하게 살아야 돼요. 인간이라면 인간은 공명정대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적도 없고 자손들도 빤듯이 크고 또 그걸 본뜨고 말이야. 상인님 진리는 정의를 규명하고 불의를 뿌리 뽑는 진리야. 이 세상은 정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상